수쌤입니다. 네, 오늘 저희 선생님들이랑 수능 나온 날이어가지고 점심 먹고 커피 먹다가 수능 문제가 떴다 이래가지고 급하게 다 풀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통만 이게 풀고 해설을 좀 한번 올려볼까? 이게 되게 깜짝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공통에 대한 해설을 찍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다 올려주시고요. 시간이 된다면 미적분과 합동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네. 지금 우리가 저희 뒤에 수업이 있어서 일단 빠르게 공통부터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만 같이 살펴볼게요. 자, 9번은요, 가장 쉬운 단원에 있는 그 번호죠. 단원이란다, 다시. 자, 9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가장 쉬운 사점이에요. 이거는 내분 공식만 쓰면 바로 나오는 아주 쉬운 사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분 공식을 수상해서 까먹은 거 아니겠죠? 네. 요런 느낌으로 수상을 버리지 말고 계속 하라는 그 고일의 중요성을 좀 녹이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입니다. 네. 그냥 내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갈게요. 자, 수직선 위에 P랑 Q가 있는데요. 이 수가 딱 들어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로그 5의 3과 로그 5의 12는 그냥 수입니다. 네, 그냥 실수 값이에요. 이 값들이 땡땡 있는데 이 PQ를 m 대 1-m으로 내분하는 점이 1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1이라는 것은 뭐랑 같냐면 내분 공식을 쓰면 m 곱하기 로그 5의 12 그 다음에 1-m의 로그 5의 3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로그 5로 이제 밑이 똑같이 5로 되어 있으니까 12의 m제곱에다가 곱하기 3의 1-m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더 간단히 하면 로그 5에 4의 m제곱 그리고 얘는 4의 m제곱과 3의 m제곱으로 분리가 되지만 여기 있는 3의 마이너스 m제곱가 없어질 거니까 그냥 바로 3만 이렇게 남을 거예요. 쉽죠? 네, 그러면 1이라는 게 이거니까 여기 있는 방금 밑줄 친 부분이 5라는 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의 m제곱 곱하기 3이 5입니다. 끝났네요. 따라서 4의 m제곱은 3분의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엄청 쉬워요, 그쵸? 네, 10번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시각이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 라고 했어요. 자, 같은 점을 출발한다라는 걸 봤을 때 이제 x0가 0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pq에 대한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속도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걸 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x1, p에 대한 걸 x1t라고 할게요. 위치 함수를 구해보게 되면 자, 이 친구들을 적분하면 됩니다. 3분의 1에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5t인데 뒤에 적분상수는 붙일 필요가 없죠. 0,0이니까 x2t 이거는 q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t제곱 마이너스 7t 마찬가지 적분상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했기 때문에 ft는 거리죠. 거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두 개를 서로 위치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3분의 1 t세제곱에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12t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t는 어차피 시각이기 때문에 양수만 취급을 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t를 바깥으로 빼나와도 돼. 그러면 3분의 1t를 가지고 왔을 때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이거 6t 플러스 9였나요? 맞나요? 12t인가요? 죄송해요. 네. 네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12t군요. 12t에 36인가요? 네네네. 네, 36. 자, 그럼 여기 보이시죠? 이거 완전 제곱식도 돼요. 그래서 3분의 1t에 t-6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ft라는 게 두 점 사이 거리가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나왔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6,0을 지나는데요. 여기가 이제 0인데 사실은 이거 안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볼 필요가 없고 요렇게만 생겼다. ft를 이제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증가한다 그래요? 여기가 a라는 건데 지금 이거 비율 관계를 쓰게 되면 2대 1이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됐나요? 지금 제대로 구한 거 맞을까요? 그쵸. 그럼 a까지는 증가하는 거니까 2일 때까지 증가한대요. 그래서 따라서 a는 바로 2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a, b에서 감소한다. 그럼 b가 이제 6이었다는 거야. 그쵸. 그럼 b가 6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2초에서 뭐 6초까지 시각이 2일 때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위치 함수의 움직임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구했어요. x2t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2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t를 이제 양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후만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자 여기가 7이고요. 가운데는 2분의 7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2일 때부터 6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뭐라 그랬어요? 움직인 거리. 그럼 2라는 거는 살짝 뭐 여기쯤에 있다라고 보고 6이라는 거 여기 있다고 보면은 요 점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찍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우린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만큼을 더하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좌표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함수값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2, 몇이에요? 알려주세요. 제가 아까 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그럼 여기가 2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49겠다. 그죠? 77, 49. 그 다음에 여긴 6, 마이너스 6. 좋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마이너스 10, 이제 2초일 때는 마이너스 10에 있었고, 2분의 7일 땐 최저점, 마이너스 4분의 49까지 갔으니까, 요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의 차이에 해당될 거야. 그죠? 그래서 4분의 얼마? 9만큼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2분의 7초에서 6초까지는 요만큼 움직인 거니까, 4분의 49와 이제 6의 차이만큼이니까, 4분의 25. 맞나요? 자, 그래서 답이 4분의 34, 2분의 17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실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자주 했던 얘기가 이제 직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많이 풀자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인 A 6의 절대값이 A8과 같다 라고 하면은 이제 등차 수열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직선인데 이렇게 직선이 될 텐데, 물론 이제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절대값을 씌워 올리면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꺾인 선 이렇게 되고 V자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6이랑 8이랑 값이 같으려면 이런 동일선상에 있어야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가 7이 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이용을 해보면 A7이 0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7이 0이기 때문에 A 플러스 6D가 0이고, 그리고 추가로 더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A8이 절대값 A6과 같기 때문에 공차는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시그마식을 해석을 해볼 건데, 저거 이제 많이 등차 수열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게 당연히 부분 분수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1부터 5까지 AK에 AK 플러스 1에 요거는 이제 부분 분수 공식을 써보시면 시그마에 공차분의 1 하고 A K분의 1 빼기 A의 K 플러스 1분의 1, 이제 그거를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결국 이제 다다다닥 지워지는. 그래서 이제 K에다 1부터 5까지 대입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공차분의 1에 그리고 A1분의 1 빼기 A6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얘가 지금 96분의 5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하는데 아까 일단 A 플러스 6D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첫째 항을 다 D로 바꿔줄 수 있고, 이 모든 항들을 다 D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게 되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6D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D가 됩니다. 해서 이렇게 플러스 되는데, 이제 요거를 다 계산해서 정리를 해보면 D제곱이 16이다 라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차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D값은 4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등차 수열의 모든 정보를 다 알아낸 건데 마지막은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계산할 때 이걸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자, 보시면은 등차 수열이라는 게 어쨌든 중요한 성질 중 하나가 대칭성이란 말이에요. 1부터 15번째 칸까지 다 더하면 결국에는 등차 중앙의 원리에 의해서 이거는 가운데 항이 15개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15 곱하기 가운데 항이 A8이겠죠. 근데 A8 같은 경우 이제 값을 구해보면은 4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6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11번. 자,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있는데 일단 3차 함수고요. x축과의 교점이 0, 6, 9인 3차 함수입니다. 그래프로 한번 먼저 그려보면 0과 6과 9에서 이렇게 0, 잘 그리다. 6, 9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그 t라는 값에 대해서 0과 6 사이에 있는 t라는 값에 대해서 함수 gx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t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fx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t 이상일 때부터는 자 요건데, 얘는 어떤 녀석이냐면 일단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t가 요런 곳에 있다고 하면 이제 gx의 그래프는 이 전까지는 그대로 따라갔다가 요 점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일부러. 아 그렇게 의도하신 거군요. 아 일부러 너무 이뻐요. 구분해서 하려고. 마이너스 1도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마이너스 1? 네. 기울기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초록색 그래프가 gx다 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gx의 그래프랑 x축에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어디냐면 요 부분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자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최대값이라는 게 극대값 중에, 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 있어서는 극대값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보통 어떤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구간의 양 끝값이나 그 사이에 있는 극대값, 이 중에서 최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세워 볼 거예요. 하는데 이 t를 기준으로 좌우의 함수식이 다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을 따로 해줄 겁니다. 자 일단 왼쪽 같은 경우는 fx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0부터 t까지 fx dx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 여기는 이제 삼각형이죠. 사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리고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한 변을 제곱해서 반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변의 길이는 ft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넓이식이다 해서 얘를 st 라고 둬볼게요. 하면 이제 얘를 이제 미분을 해서 극대값을 찾아서 해줄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s't를 해보시면 이 녀석은 미분을 하면 당연히 ft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뒤에 녀석이 문제인데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적분을 안 배운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뭐 결과부터 써보자면, 이 녀석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ft에 곱하기 f't인데, 이제 미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를 알아낼 수 있기는 해요. 요거를 곱의 미분으로 생각하면은 앞에 2분의 1이 있고, 그리고 ft 곱하기 ft 해서 수트에서 이제 미적 선택자가 아니더라도 곱의 미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따로 앞미분, 뒷미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ft로 묶어보시면 ft에 1 플러스 f't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녀석이 도함수인데 이제 결국 얘가 0이 되는 부분, 정확하게 말하면 극대값을 찾는 거니까 이 녀석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는 부분을 찾는 건데, 생각해보면은 이 t라는 게 일단 범위가 0부터 6까지 요 사이에 있는데, 이 ft라는 애는 0과 6 사이에서 0이 되는 게 없어요. 부호 변화도 안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는 극대값이 나올 수가 없고, 당연히 이제 1 플러스 f't 여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난 지점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게 어디냐면 3에서 이게 3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극대가 여기서 일어나겠죠.
해서 t가 3일 때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그게 곧 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 문제입니다. 네, 계산해서 정답이 3번. 네, 4분의 129가 나오게 됩니다. 13번은 백지영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도영이신 백지영 선생님입니다. 풀어주세요, 선생님. 네, 도형 문제는 일단 문제에서 나와 있는 길이가 이렇게 제공되어 있으면 그림에다가 제가 꼭 표시를 하라고 해요. 3이랑 루트 13. 제 거랑 필기감이 다르네요. 이상해요?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건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파이도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다시 안 볼 거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표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를 S1, 삼각형 ACD의 넓이를 S2라 했을 때 ACD의 외접안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 하자. 그 다음에 S2, 이것도 이제 조건이겠죠? 풀어야 되는 조건. S2랑 6분의 5 S1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S1은 여기의 넓이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변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쪽 각을 알면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 도형에서 세 개의 조건이 생기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다 라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AC의 길이를 잠깐 X라고 정해두고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9 더하기 X제곱 빼기 13 나누기 6X, 요렇게 해서 이제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요거 방정식 풀어주면 X가 4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4 적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쪽 S1과 S2의 넓이 관계를 이제 이용을 할 건데, S2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라고 봤더니 여기 아까 남은 거 있죠? 동그라미 안 한 거. AD랑 CD의 곱이 9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즉 요 9 곱하기 저기 사이각 사인 각 ADC 2분의 1은 양쪽 다 생략한다 라고 치고, 요게 그러면 S2가 되겠죠. S2는 6분의 5 곱하기 S1인데, 여기 S1이 이쪽 넓이로 해도 상관없고, 사실 저는 이쪽으로 가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푸는 게 낫겠네요. 네. 2분의 1은 생략하겠습니다.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하면 2분의 루트 3, 요렇게 되니까 지금 알 수 있는 게 사인 ADC를 알 수 있죠. 여기서 사인 ADC가 암산을 해볼까요? 안 될 것 같아요. 9분의 5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사인 ADC 분의 R 구하는 건데, R이 아까 ACD의 외접원이라고 했고, 우리가 사인 법칙 이용하면 이 R이 사인 각 ADC 분의 마주보는 변 4 요렇게 될 거라서 R 나누기 사인 ADC는 지금 여기 이게 생긴 거죠. 그죠? 사인 생긴 거고, 그럼 얘가 제곱이 될 거고, 이 나눌 거라서 ADC의 제곱분의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곱을 하면 27분의 25고 그거분의 2니까 계산하면 25분의 54 가려줬어요, 선생님. 어려웠어요. 요게 답이에요. 네. 네, 끝이에요. 네, 13번. 그럼 이 문제는 결국에 어떤 순서로 딱딱딱딱 캐치하면 쉬웠을까요?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을 하나씩 차례대로 쓰는 게 중요하고, 네. 내가 얘를 먼저 풀어야지라고 했는데 안 풀린다면 다른 조건을 찾아보면서 그 조건을 또 시도를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4번 소영쌤. 네, 14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연수 A, B가 있는데요. f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3차 함수의 일부분을, 2보다 클 때는 이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여기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쌤이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줄을 그어 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1,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여기가 2,5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대 1이니까 여기가 1죠. 1,5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명확하게 이렇게 생긴 걸 알겠어요. 근데 오른쪽에 2보다 클 때는 이 2차 함수 일부분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당연히 a가 자연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2,9를 지나고 b,9를 지납니다. 자, 물론 b라는 게 자연수인데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2보다 큰 자연수일 수도 있고 그래요.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자, 일단 좀 결론부터 취해보면은 저도 느낌적으로 당연히 b가 여기 오른쪽에 있겠구나 생각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안 되는 것도 알려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2,9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칠해야겠죠? b,9예요. 여기도 이제 줄을 조금 이제 칠해볼게. 자, 그러면은 요 두 개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일부분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나거나 혹은 접할 수도 있거나 혹은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 밑에 접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모양이 가능하겠죠. 2차 함수가. 이걸 다 생각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시나리오를 이제 갈 건데 요 조건을 만족하게 생기려면 이 빨간 색깔 포물선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하나하나 짚어가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만약에요.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접한다고 한번 그려볼까? 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 자, 이 fx라는 그래프랑 이 빨간색이랑 까만색을 합친 게 fx입니다. 이게 y는 t라는 거랑 만나는 점의 개수의 함수값이 gk고요. 네, gk. 그리고 점의 개수를 gt라 했을 때 이제 여기선 t 자리에 k를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gk, 즉 y는 k라는 것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gk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함수값. 그리고 얘는 뭐예요? gk가 아니라 좌극한 값. 그러니까 k보다 조금 더 작은 그 y는 k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다음 얘는 k가 우극한. 그 t가 k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우극한이에요. 9개가 된대.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런 게 문자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면 k를 대충 이런 데 잡아. 여기 그냥 k 잡아봐요. y는 k 여기 잡아볼까? 그러면 만난 점의 개수 땅땅땅 3개죠. 그러면 3개. 함수값이 이제 점의 개수니까 3개가 돼요. 그죠? 근데 k 마이너스니까 좌극한이 뭐냐면 얘보다 아주 조금 작은 겁니다. 아주 조금 작으면 얘보다 아주 밑에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3개 생겨요. 그죠? 얘도 3개 생길 거야, 우극한도. 그럼 얘는 9가 돼요. 그럼 봐봐. 이 K라는 게 굳이 이 지점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위로 가도 당연히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가 딱 하나가 된다라는 게 모순이 됩니다.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해됐죠? 그래서 fx는 여기 2차 함수가 여기에 접하는 형태로 생기면 말이 안 됐었다라고 모순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딱 한 개만 있으려면 어디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탈락이니까 두 번째로 얘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올라오는데 아까 전에 거가 사실 이해가 됐으면 처지면서 올라가는 형태도 당연히 여기보다 밑에 있는 K를 어디를 잡아도 똑같은 원리로 맨날 9야.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러면은 밑에 접하는 시나리오로 바로 자연스럽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라인을 좀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하게끔 닿겠다라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은 이때는 K가 유일하게 여기에만 해당됩니다. Y는 K.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극한이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만나죠? 5개. 여기 지워볼게요. 5개죠? 그 다음에 함수값 몇 개야? 하나, 둘, 3개죠? 그 다음에 자극하는 1개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K 유일하게 여기에만 하나 존재하겠다. 유일성을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두 자연수 순서상이 뭐가 최대야?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접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요거 2분의 2 플러스 b죠? 이게 그럼 2분의 2 플러스 b를 요 x자리에다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자, 여기서 2분의 2 플러스 b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2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9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면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정리가 되냐면 a 곱하기 b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이 48입니다가 돼요. 자, 근데 48이라는 거는요 3 곱하기 2의 4제곱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가 무조건 제곱수니까 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 a라는 게 그냥 3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자체가 2의 4제곱 똑같아야 돼서 얘가 안에 거가 4가 되면 되죠. 그래서 b가 6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a는 3, 4, 12인 경우 b는 뭐가 되냐면 여기 전체가 2의 제곱이니까 b가 4가 되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전체 값인 거야. 몇이죠? 48인가요? 48이면 b는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최대값이 되는 경우는 이 51 얘밖에 없어. 얘가 제일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쇼츠에서 거리고 네, 거리고 했던 거. 되지 아, 맞아요. 여기 이차함수의 최소값 구할 때 또 깨알같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요 계산이 좀 더 빠른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리법을 안 본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정직하게 식을 적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문제는 지연쌤이 도신 수신입니다. 도영의 신, 수열의 신. 네, 15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첫 장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더하기 1이 AN이 홀수인 경우에는 이의 거듭제곱, 여기 지수로 가게 되어 있고 AN이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 항에 2분의 1을 곱한다. 그래서 뭐 홀수인 경우에는 이의 거듭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홀수 다음 항은 바로 짝수가 나오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로 얘는 두 번째 규칙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AN이 짝수인 경우는 2를 계속 나눠서 홀수항이 등장할 때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첫 장이 우리가 5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홀수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으로 2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2가 계속 하나씩 나눠지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홀수가 1이 될 거예요. 그럼 이 1이 되면은 다시 이 규칙에 의해서 2의 1제곱 이렇게 2가 나오게 돼 있고 다시 2는 1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반복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게 다른 홀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지수 형태로 갈 거고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2를 계속 나누다 보면은 홀수 1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짝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도 2로 나누게 되면 3이 될 거고 그러니까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홀수가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한 상태에서 다시 요 규칙처럼 갈 거니까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이렇게 반복하는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6 더하기 A7이 3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1 더하기 2거나 2 더하기 1인 경우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이제 거꾸로 진행을 할 건데 이 앞으로 진행하는 거는 1, 2가 무한히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에서 거꾸로 가면 2로 갈 수밖에 없고 2에서는 저희가 이제 2배 하면 4가 되고 다시 여기 지수 형태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1이 될 건데 우리가 1, 2는 뒤에 무한히 반복되는 거는 생략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4만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4에서 돌아갈 때 2배를 하면 8이 되고 4는 2의 제곱이라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2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거는 홀수일 때이기 때문에 지수가 홀수면 적고 홀수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8에서는 2배 하면 16, 지수 형태로 가면 3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요 3에서는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이 아닌 애기 때문에 2분의 1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돌아가는 길은 2배씩 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6에서 만약에 돌아간다면 32, 지수는 짝수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32에서 2배 되면 64거나 지수 형태로 돌아가면 이제 5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적어놓고 우리가 A6이 A6 더하기 A7이 1, 2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대한 땡겨져서 1, 2세트가 뭐 요쯤에서 있었다라고 치면은 A1도 여기서 끝나거나 여기서 끝나거나 이렇게 되겠죠. A1의 값으로 우리가 지금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1, 2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하나 땡겨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1, 2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4도 가능할 거고요. A6이 마지노선이 여기까지겠죠. 땡겨진다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5칸까지 앞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4, 8, 16, 32, 64 되고 여기서 1로 갈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A1 값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153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건 수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이해력이 높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할 것 같은데 거의 기초가 이제 개념만 있는 수준의 학생들한테는 노가다로 그냥 역추적 해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 알려주세요. A1을 AN 플러스 1로 바꿔서 로그 2에 AN 플러스 1로 바꾸고 이렇게 두 가지로 아, 그 역으로 방법을, 하라는 네, 거죠? 그것도 한번 같이 풀이 두 번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 더하기 1이 지금 AN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거꾸로 하게 되면은 AN이 그러니까 요런 관계일 때 AN 더하기 1이 2의 AN 제곱이었을 때 거꾸로 적으면 AN은 로그 2의 AN 더하기 1이 될 거고 네. 그쵸? 그 다음에 또 밑에 거에서는 AN 더하기 1이 2분의 1 AN이니까 AN이 2AN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될 건데 밑에 거에서는 이제 AN 더하기 1이 홀수 짝수가 다 가능할 거고 돌아갈 때 그리고 네, 위에 거에서는 짝수일 때만 가능하겠죠. 얘가 그래서 2의 거듭 제곱일 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AN이 홀수로 만나왔을 때 네, 그리고 얘가 홀수인 결과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역추적을 하면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와서 아까 지연쌤 해주는 건 거의 한 큐에 딱딱딱딱 하면 바로 쉽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좋은 풀인 것 같은데요. 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여기까지도 첨언을 해봤습니다. 수열 점화식이 이제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이후에는 정말 어려운 점화식 안 나올 거라 예상을 다들 했는데 진짜 뚜껑 열어보니 그냥 노가다 했을 때 순수하게 노동력으로만 풀 수 있는 케이스가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많은 친구들은 무조건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풀어주세요. 자, 네, 20번 풀이하겠습니다. A가 루트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3차 함수식이 나와 있고요. 곡선 Y는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 중 O가 아닌 점을 A라 하고 점 A에서의 접선이 또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A가 OB를 지름을 하는 원위의 점이다. OA 곱하기 AB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3차 함수랑 어떤 직선의 교점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세근합 보존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소자쌤이 올려주신다고 해서 아, 네, 이거 네, 이게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나오는데 그게 세근합이라는 거는 3차항의 계수와 2차항의 계수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3차식과 1차식의 교점에서는 3차와 2차항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0,0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여기가 0,0 여기 점이 A라고 했는데 그때 또 A 좌표 안 정해줬죠. 자, 그러면 0,0가 요 지점을 우리가 알파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세근합이 여기서 A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0은 지금 중근이기 때문에 두 번 더하고 그 다음에 알파 이렇게 더해주면 그 값이 A로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라는 값이 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 그냥 바로 계산해보면 2A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라고 했는데 그러면 A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라고 치면은 너무 가까이 갔죠. 그냥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게 좀 더 빠르게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여기 0,0에서 그리기가 힘들겠다.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였어요. 그냥 점만 찍을게요. 0,0하고 어떤 접점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직선식해서 X절편이니까 얘랑 나란하게 이렇게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점을 B라고 했을 때 OB를 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 위에 A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원이 요렇게 있고 OB가 지금 지름인 상태라서 그 위에 어떤 한 점이랑 연결하게 되면 각이 어떻게 되죠? 직각. 네.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직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직각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OA의 기울기와 얘가 지금 접선이니까 F'A가 되겠죠. 얘네가 이제 수직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의 기울기가 A분의 2A로 이지 않습니까? 그쵸?
곱하기 f 프라임 a 구해주면은 계산 좀. 할수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 맞죠? 는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니까 a 제곱의 값이 2분의 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하고 5a 곱하기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b의 좌표도 구해야겠죠? 구해지겠네. 여기 수직에서 우리가 여기 팁 하나 줄게요. 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2a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이가 돼요. 그림이 무지 이상하지만 얘가 그래서 5a, 0이 되겠죠. 그래서 5a 곱하기 ab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피타고라스 써서 2 루트 5a 이렇게 해도 되고 얘도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니까 루트 5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둘이 곱하면 10a 제곱이고 아까 a 제곱이 2분의 5라고 얘기했으니까 계산하면 25가 나옵니다. 끝! 네, 21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a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fx.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과 6 사이에는 이 이차함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요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로 생겼을 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x축이고 그림이 조금 여기가 그러면은 6인가요? 6이죠? 네. 여기는 0이고 여기는 가운데가 뭐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제 6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긴 한데요. 구멍이 뚫려져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 6, 어차피 0이니까 여기가 연결돼요. 이렇게 연속하게. 그럼 얘는 이제 a가 양수고요. 로그 4의 증가함수니까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예요. 근데 얘가 요렇게 생겼을지 혹은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증가함수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후보들을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해봐요. 그러면 t-1, t 플러스 1 자, 구간 길이가 2죠. 길이가 2인 구간을 잘라요. 잘랐을 때 그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 자체를 우리는 GT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최대값 자체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자, 저는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바로 풀렸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t가 가장 작은 값 0을 가진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잘라봐야지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만 빨간색이 그려질 거야. 그죠? 그럼 요 빨간색에서의 최대값이니까 여기 1일 때 함수값이 될 겁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t가 0이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럼 0.1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조금 더 오른쪽에서 이렇게 잘리겠죠? 그리고 조금 더 t를 올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리겠죠? 계속해서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리는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t 플러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갔어요. t가 이제 이 t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0일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0일 때부터 함수값이 1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1일 때 함수값입니다. 그럼 여기가 사실 해보면 뭐 굳이 해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1,5기 때문에 t가 0이면 5를 가져요. 뭐가? gt가. 이해되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증가하는 형태와 똑같은 느낌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여기도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여기 3까지 올라간다는 건 끝점이 3이라는 것은 t가 몇일 때예요? t가 2일 때죠. t가 2일 때니까 2일 때 끝점으로 이게 쫙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3입니다. 2,3이고 3이 아니구나. 얘가 3, 몇입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9군요. 그러면 2,3이 아니고 9예요. 여기는 0, 몇일까요? 0,5겠죠? 네, 여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GT가 정의되게 된다. 자, 그러면 t를 2보다 아주 조금 더 큰 거 그린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벗어나서 그려질 거기 때문에 범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꼭지점, 얘가 최대값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3이라는 거는 계속 유지되면서 9라는 거 계속 유지되면서 가겠죠. 이렇게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왼쪽 끝점이 3인 경우까지 갑니다. 그래서
왼쪽 끝점이 3인 경우는 여기서 시작해서 5까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을 때 최대값이 이제 3을 마지막 3을 가져요. 그러면은 t가 몇일 때? 이게 3인인 거니까 t가 4일 때겠죠. 그래서 4일 때까지 계속해서 얘가 유지하면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3에서부터 좀 더 커지게 되면은 4에서부터 좀 더 커지게 되면 이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쭉쭉쭉 가서 마찬가지 여기 있는 함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는 형태로 요렇게 또 내려오면서 그려지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 게임이에요. 여기서부터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자 끝점이 6을 벗어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6을 벗어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겠다라고 보세요. 자를 건데 여기서 최대값을 보는 것은 얘가 더 위에 있을지 이 친구가 더 위에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한없이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면 이렇게 잘랐을 땐 얘가 최대값이 위로 뾰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 문제 상당히 쉬워요. 왜냐면 최소값이 5가 유지되도록이니까 이 5를 벗어나면 5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라는 것은 정확하게 대칭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5일 때죠. 5에서 5,5거든요. 얘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5에서 시작해가지고 7일 때까지 잘랐을 때 5에서 시작해서 잘랐을 때 이렇게 삐쭉 올라가면 절대 되죠. 이건 되는 거죠. 미안해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삐쭉 내려가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설명이 요렇게 만약에 얘가 이 가운데 있는 거여가지고 7까지 잘랐더니 요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사실 말은 되죠. 여기에서 최대값 5를 유지하니까. 근데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시나리오대로 생겼다라고 하면 헷갈리죠? 빼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5에서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5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겠다라고 해도 최대값은 5보다 작아지게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 5보다 작아지는 걸 찍게 되니까 최소값이 5가 되는 게 말이 안 되게 모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사이에 2를 이렇게 잘랐을 때 최소값 자체가 계속 최대값 자체가 5를 유지하면서 가려면은 얘가 상당히 가파른 형태로 이런 식으로 삐쭉 올라가는 형태로 돼 있어야 어디로 2를 잘라도 5보다는 최대값이 크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 경계를 찾아야 되겠죠. 경계는 뭐냐면 얘랑 7일 때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네, 경계겠죠. 그래서 이 7을 집어넣었을 때 5가 되게끔 하는 거 가능하고요. 5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려줘도 함수가 가능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7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 로그 4에 2가 되죠. 자,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따라서 a의 최소값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0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요런 문제의 해결 포인트는 요런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는 그 형식에 이해만 하면 되는 거라 뭐 조금의 더 막 고난도 스킬 들어간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1번 여기까지 하고요. 22번 문항은 상민쌤이 풀이해 주시겠습니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22번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최고차항 해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는데 3차 함수라고 주어진 것 플러스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체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식을 세우고 가셔야 돼요. 식을 세팅해서 그리고 결국 문제를 다 읽어보고 마지막에 보면 또 함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3차 함수를 다 구해서 대입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을 세워 볼 건데 자, 이럴 때 함수 fx에 대해서 fk-1과 fk 플러스 함수 값의 곱이 항상 0보다 작다.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럼 3차 함수니까 당연히 n자 아니면은 주구장창 증가만 하는 애일 텐데 대부분의 문제는 n자고요. 그리고 이 주구장창 하는 거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k가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얘는 그냥 바로 배제하고 갈게. 자, 그래서 n자 그래프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그때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이때 뭐가 절대 안 되냐면은 저 x축과의 교점 사이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위로 튀어나온 부분이랑 밑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절대로 정수, x값이 정수인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요. 왜냐면 자, 요런 곳에 이제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해보면
이거랑 2가 차이 나는 마이너스 3 같은 게 요렇게 있게 되니까 안쪽에 들어가.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3이 예를 들면 안쪽에 이렇게 있다 치더라도 언젠가는 마이너스 5가 요런 곳에 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K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전제 X축과의 교점 사이에 있는 요 봉우리 부분에는 절대로 정수가 존재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를 전제로 깔고 갈게. 자, 그런데 그때 F'-4분의 1이 음수 그리고 F'4분의 1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은 요런 곳에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가 4분의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중간에 0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봉우리 튀어나온 부분에는 정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0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Y축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0인데 자, 요 녀석 K-1과 K+1 이만큼 차이 나는 두 녀석의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0을 기준으로 뭐 마이너스 1과 1이 요런 곳이나 요런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경우가 여기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경우 요렇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가능한 것은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3참수가 있겠고 여기가 0인 상황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 여기 있는 경우 아니면 마지막으로 3참수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 요런 데 있는 경우 총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어진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해요. 이 3가지 케이스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식을 세워 보시면 자, 요 경우는 뭐 명확하죠. 명확한데 요거 F'-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요게 성립이 안 됩니다. 요거 자, fx 같은 경우가 x에 x 빼기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미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넣어보시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요 케이스는 fail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케이스는 x축과의 교점 마지막 하나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뭐 알파라고 뒀을 때 자, fx를 최고차항에서는 1이고 x 플러스 1에 x 빼기 알파 이렇게 둘 수 있고 이 경우도 여기를 뭐 베타라고 해볼까요? 했을 때 fx를 네. 자, 이 녀석은 세 번째 케이스는 fx를 x에 x-1에 x-베타라고 둘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차피 미지수가 하나고 지금 여기 식이 하나가 주어져 있죠. 미지수가 하나고 식이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저 미지수의 값이 무조건 구해집니다. 무조건 구해지는데 자, 요게 두 번째 케이스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알파가 1과 0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을 풀었을 때 알파 값이 요 범위에 있지 않다면 모순.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얘 같은 경우는 베타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요 식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서 식을 풀어서 베타 값을 구했을 때 그 베타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지 않으면 모순인데 직접 해보시면 이 경우 중 하나는 모순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게 뭐가 맞냐면은 세 번째 케이스가 맞아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모순이 나옵니다. 알파 값이 0과 1 사이에 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가 맞게 되고 그때의 베타 값을 구해보시면은 이 베타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8분의 5가 돼서 fx의 식이 다 구해지고 거기에 8을 대입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답이 네. 뭐죠? 답이 그래서 483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프 추론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가 되게 깔끔하게 짧은데 잘 지어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좋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